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공식 만찬과 문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방문단에게 안동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치 일본 총리가 경북도청 신도시가 자리한 안동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국빈급 정상회담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안동을 찾아준 다카이치 총리에게 환영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곳 안동에서 우리 총리님을 모시게 돼서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대표 전통 문화도시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私のふるさと奈良を、訪ねてくださり、今回は、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자리를 옮겨 하회마을에서 진행된 공식 만찬장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습니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오래된 조리서 순자빵에 나오는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한식이 제공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안동 찜닭의 원형이 되는 닭요리 전개화와 안동 한우 갈비구이 등에는 군자는 벗을 맞이하는데 정성을 다한다는 안동의 선비 정신을 담았습니다. 만찬주는 안동 전통주 태사조와 안동 소주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의 특색을 살리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의 의미를 담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등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1박 2일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이번 회담은 한국의 대표 전통문화도시 안동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정소옥입니다.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 방한에 맞춰 장생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답보 상태에 빠진 희생자 DNA 감정과 유골 봉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발표에서 DNA 감정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DNA 감정을 즉각 실행하라! 장생탄광 희생자 단체가 일본 정부의 지지부진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 방안에 맞춰 대구 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발견 유골에 대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유골이 발견된 거, 두개골이 발견된 것이 작년 8월 26일이거든요. 지금 9개월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지금 유족한테 가야 돼. 충분히 몇 번에 거쳐가지고도 갈 시간인데도 아직도 DNA 검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기가 막히는 거죠.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과 일본 장생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경제 안보 협력 논의를 넘어 희생자들의 고통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DNA 감정 협력의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을 밝히고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진상 규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DNA 감식을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선 양국 정부가 합동 DNA 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실체를 옮겨야 되고.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해저 수몰 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대구 경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장생탄광 유해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실제 후속 조치로 이어져 80여 년 가까이 바다 아래 묻혀 있었던 희생자들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오후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하이브리드형 차였는데 뒤따라오던 25톤 화물차에 부딪힌 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숨진 가족은 영천에 있는 산소에 갔다 경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트렁크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핸들은 물론 의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렸습니다. 이 차량은 속도를 늦추다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쳤고 사고 직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 2분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는 불길이 너무 거셌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하염처럼 다 이렇게 불 다 쌓여 있었죠, 차가. 지나가면서 저 정도면은 돌아가셨겠구나 생각했죠.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부부와 운전자의 70대 누나, 형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0대 부부는 승용차 앞자리에서, 누나와 형수는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소에 성묘를 왔다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 탄 이들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바로 불이 붙었고 사고 경위에 대해선 자신이 차로를 바꾼 뒤 앞차와 부딪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속 그대로 따라갔던 게 아니고 박히고 나서는 안 돼가지고 앞차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고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뭐 아직 조사가 없으면 돼가지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CCTV를 확보해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TBC는 주요 선거구의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 보도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3선 도전에 나선 야당 소속 현 구청장과 단체장 교체를 외치는 여당 후보가 맞붙은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양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현 구청장인 국민의힘 김대권 후보 54.0%, 더불어민주당 박정권 후보 33.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0.6%포인트.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18세에서 30대까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고 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김 후보를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가 63.7%를 얻으면서 박 후보와의 격차 폭이 35%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지지 후보 변경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가 74.7%로 바뀔 수 있다와 잘 모르겠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9.2%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31.1%, 개혁신당 6.3%, 조국혁신당 2.2% 등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선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7%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71.9%가 투표하겠다고 답해 투표를 하지 않겠다보다 2.6배 넘게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TBC가 여론조사 회사 비전 코리아에 의뢰해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접전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보수 결집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전례 없는 초박빙 선거를 극복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김부겸 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추 후보를 남효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이던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를 붙들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훅 들어오네. 여론조사를 거듭할 때마다 좁혀지는 김부겸 후보와의 격차.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빨리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또 며칠 가다가 중단되느냐 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다.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본 적 없는 단어 초박빙. 낯섦과 동시에 왜 하필 내가 출마했을 때란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솔직한 심정이 궁금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극복해 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과거처럼 압도적인 우리 당의 지지가 있었으면 지금 이런 형국이 안 됐을 겁니다. 어려울 때 네가 나서서 네가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 제대로 해보라. 그래서 그 소명을 준 것이다. 인터뷰를 마친 취재진을 이번엔 추 후보가 붙들었습니다. 자신을 딱딱하게만 보는 시민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러블리 추라며 난데없이 하트를 그렸습니다. 좀 재미도 없어 보이고 깐깐해 보이고 이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언론이나 주변 동료 후배들이 붙여진 이름이 러블리 추블리 그것이 제 별명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두 후보의 피말리는 접전으로 마지막까지도 시계 제로인 대구시장 선거인 만큼 남은 기간 언제든 두 후보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TBC 남희주입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전은 외연 확장과 보수 결집이 맞붙으며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분석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신공항 이슈를 띄우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보수 지지세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다 이런 판단이 힘들 정도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자, 소장님, 대구시장 선거전 남아있는 시나리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접전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시나리오는 그렇죠. 여당의 김부겸 후보가 유리한 구도. 그것은 이제 여당 후보다. 네. 그래서 각종 이 정부 정책을 재정 포함해서 더 유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국정 안정 또 여당 후보에게 힘이 실리겠죠. 한편으로는 이른바 정부 견제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기 때문에 그만큼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도 공소 취소 특검도 있고 이런 건 상당히 또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부지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는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요. 지역으로서는 참 경사스러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방선거 표심에도 이런 행사 일정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의 지역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제, 민생, 외교 행보를 그럼 안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이 숨소리마저도 그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행보는 행보대로 이제 평가가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여당 후보에게는 얼마나 후광 효과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또 유권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선이 아니니까요. 네, 관련된 질문인데 국민의힘 이 대통령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신공항 건설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비판했단 말입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환호를 보내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냥 비판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조금 더 가져올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신공항 관련해서도 예산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실리를 네. 챙겨가겠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만큼 대통령의 존재가 이번 선거에서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선거 전에 등판했습니다. 여야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다소 좀 유리한 의견을 낸 건데 당장 이 탈영병 등 이 다소 과격한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비판 목소리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은 이 보수와 이제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이 자칫 민주당 쪽에 힘을 싣는 경우에 상당히 야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면 정말 거친 또 발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더욱 자세한 지방선거와 정치권 소식은 TBC 유튜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온열 질환 발생 건수는 2023년 59명에서 2024년에는 67명, 지난해에는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더위 건강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7분쯤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10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38분쯤에도 가은읍 수예리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환경청이 어제 오후 6시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청이 어제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지난주 밀리리터당 1,902개보다 4배 넘게 증가한 8,954개로 나타났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인접 지자체와 취정수장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 녹조 발생 상황을 전달하고 강도 높은 녹조 대응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가 오늘 문경세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권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후보는 백두대 간을 축으로 연결된 교통망 확충과 관광벨트 조성, 경제권 연계, 균형 발전 전략 등 중부내륙권 주요 협력 과제와 비전을 담은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고 중부내륙 시대를 선도할 상생 발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임종식 후보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선거와 선거법 준수, 클린 선거 공동선언을 다른 후보들에 제안했습니다. 김상동 후보는 내일 포항시청에서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비전과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후보는 경북교육 혁신을 내걸고 포항과 안동, 고령, 성주 등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 지지 선언을 바탕으로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